충치 치료할 때 기존의 인레이라든지 크라운, 고철물이라는 치료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충치의 범위 이상으로 치아를 깎는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반면에 이제 레진 빌드업이라는 거는 충치가 있는 부위만 하고. 안녕하세요. 광화문에 위치한 더스케어치과의 임종호 원장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연 치아를 살리고 당일 치료가 가능한 충치 치료의 일종인 레진 빌드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치아 삭제량이 적다고 하니까 댓글에 이제 많은 관심들을 좀 보여주셨어요. 맞습니다. 이게 이런저런 치료도 생각을 하고 받아보고 하면서 가장 머릿속에 많이 이제 드는 거는 내 자연 치아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살려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모두가 다 하실 거예요. 잠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를 복습을 해보자면은, 충치 치료할 때 기존의 인레이라든지 크라운, 흔히 말해서 고철물이라는 치료를 할 때는 디자인에 맞게 치아를 깎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충치의 범위 이상으로 치아를 깎는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반면에 이제 레진 빌드업이라는 거는 충치가 있는 부위만 최대한 정확히 제거를 하고 그쪽을 레진이라는 재료로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충치가 있는 부분만 딱 맞춰서 삭제를 한다. 그래서 삭제량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내 치아를 보존을 하는 충치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충치 치료를 진행하는 데 사용되는 레진이라는 재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기존의 레진 치료 혹은 레진 필링이라고 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리 일단은 이 레진이라는 재료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충치 치료할 때 정말 많이 들어본 이 레진, 도대체 어떤 재료일까요? 레진의 정확한 이름은 복합 레진, 컴포짓 레진입니다. 그러면 뭘 복합을 해놨느냐? 바로 비스페놀 A, 글라이시릴, 메타아크릴레이트, 보통 줄임말로 비스GMA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레진의 강도를 부여하는 실리카, 세라믹 같은 것들이 있는 무기질, 이 두 가지가 복합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단일 구조물인 아까 전에 말씀드린 비스GMA는 모노머라고 합니다. 모노라는 게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얘네가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여러 개의 줄기가 되는 거를 우리가 중합이라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합 방식에 따라서 광중합 방식과 화학중합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치과에 가면은 띠릭띠릭 소리 나면서 이제 파란 광선 같은 거 막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통 이렇게 광중합 과정들을 행하고 있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바로 보신 겁니다. 필링은 채우다라는 뜻이잖아요. 말 그대로 레진으로 충치를 파낸 부위를 채우는 술식을 얘기를 합니다. 작은 부위의 충치에 레진을 적용을 했을 때 보통 이제 레진 필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작기는 하지만 충치는 명백히 커져가고 있고 떼워야 되고, 그런데 크라운을 씌우거나 인레이를 씌우기에는 너무 오밥스럽고 이런 충치들이 분명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충치들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레진 필링입니다. 일단 예시를 보시면은 조금 더 명확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런 것들 뭔가 씌우거나 그러기에는 정말 딱 봐도 한눈에 굉장히 아까워 보이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만큼만 충치를 파고 레진을 짜가지고 채우고, 그래서 흔히 때운다라는 개념이 적용되는 게 바로 이 레진 필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레진 빌드업은 접착 기술이 발전하고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이거를 최대한 이용을 하고 레진에 대한 테크닉을 총동원하는 한층 더 복잡다단한 레진 치료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단순히 때운다라는 말을 쓰기에는 범위도 굉장히 넓고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술자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예술적이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은 치료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진 치료는 한마디로 접착 치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얼마나 제대로 된 접착 기술을 사용을 하는지가 관건이고, 이를 위해서는 치아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치아는 제일 바깥쪽에는 뼈보다 단단한 범랑질이라는 층이 있고, 그 안에는 조금 더 말랑말랑한 상아질이라는 물질을 차 있습니다. 범랑질과 상아질은 그 성질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별개의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른 접착법들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두 층의 성상이 매우 다르므로 다른 종류의 레진을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상아질은 좀 더 탄성이 좋고 색조가 조금 계열이 높은 종류의 레진을 사용을 해줘야 되고, 범랑질은 최대한 강도랑 마모 저항성이 높은 레진을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레진이라고
해서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군요. 레진도 크게 나눠서는 약간 물성이 좋은 플로어블 레진, 그리고 조금 더 꾸덕꾸덕한 팩커블 레진이라는 게 있는데, 회사에서 나오는 이제 종류마다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레진의 종류가 정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레진을 잘 선택을 해가지고 적절한 부위에 잘 접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접착법들이라든지 다양한 레진을 잘 사용을 해가지고 켜켜이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는 치료를 바로 레진 빌드업이라고 하고, 몇 가지 케이스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레진 빌드업은 만능은 아닙니다. 치아 전체가 다 손상이 돼가지고 크라운을 씌워야 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치아에는 레진 빌드업을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빵이나 파스타 같이 부드러운 음식을 즐겨 먹는 서구권에서는 모르겠지만,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많이 즐겨 먹는 한국인한테는 특히 어금니 부위에 적용하기에는 결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레진 필링을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고 어금니이다 보니까 인레이라는 부분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인레이에 대비해서 치아 삭제량을 최소화하면서 또 당일날 진료가 끝나다 보니까 그런 이점들이 있는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진 필링과 레진 빌드업은 완전히 별개의 진료는 아닙니다. 레진 빌드업을 하는 과정 중에도 레진 필링처럼 접목이 되는 진료 파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두 개의 큰 차이점은, 쉽게 말을 해가지고 레진 빌드업은 조금 더 큰 범위에 적용을 하는 레진 치료법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접착 방법으로 정확한 접착제를 사용을 해야 되고, 이 접착제를 사용을 할 때는 방습이랑 격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러버댐이라는 장치를 꼭 착용을 해주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굉장히 고생스럽게 진료를 하는 게 레진 빌드업이다. 하지만 그만큼 환자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치아 삭제량이 적고 당일날 치료가 끝난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라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